자, 이거는 2021학년도 수특 독서 융합 11번 지문 해설입니다. 일단은 1문단을 일단 읽어볼게요. 보시면은 과학사에서는 한때 존재한다고 여겨졌다가 이제는 존재론적 지위를 박탈당한 대상들이 있다. 생기력, 플로지스톤, 에테르 따위가 그런 것들이다. 이 대상들이 허구적 존재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과학의 방법에 의해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밝혀졌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2019년 고2 9월 학평 혹은 우리 교재 독서 2단계 실전 7회에 패러다임 지문이 있어요. 아, 여기다 써야 되냐? 패러다임 지문이 있는데 이 패러다임이 변해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플로지스톤을 예시로 들어요. 그리고 그 지문 안에서도 이 플로지스톤이라는 녀석이 지금 이 지문과 연결 지으면 플로지스톤이라는 녀석이 한때 존재한다고 여겨졌다가 존재론적 지위를 박탈당해 허구적인 것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문 안에서도.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플로지스톤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쓴 이유는 이 2019년 고2 9월 학평 때 패러다임 지문에 플로지스톤이라는 단어가 주요 소재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써두시던가 아니면은 뭐 일시정지에서 써두시던가 찾아보시던가 하시고요. 이 다음 문장을 가보면 현대에 들어서 방사선 아니면 전자 이런 것도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성공시키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곤 있는데 이 존재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허구적 존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가령 전자라는 녀석은 안개상자라는 것에서 증기 매침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될 뿐이지. 자, 여기에서 이제 안개상자, 증기 매침 이런 게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대충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이것들이 정확히 뭔지는 저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서 이해는 해줄 수 있을라나?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자가 그렇게 간접적으로 관찰이 된다. 그리고 전자를 직접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단 하나만 잡으라면 이거죠. 존재하는가? 그렇겠죠? 자, 그래서 과거의 플로지스톤과 같은 허구적 존재를 형이상학적 대상, 책상과 같이 그 존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관찰적 대상, 그리고 전자와 같이 경험으로 그 존재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론으로 가정되는 대상을 이론적 대상이라고 불러봅시다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앞문단은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봐요. 만약 플로지스톤이 존재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이론으로 가정이 되는 대상이었다면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플로지스톤이 존재한다고 여겨졌다가 허구가 됐다 그랬잖아요. 플로지스톤이 존재한다고 여겨졌다가 허구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형이상학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론을 펼쳤겠죠? 그쵸? 그럼 뭐예요? 근데 눈으로 못 봤을 수도 있죠. 이론적.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이 허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제가 이야기했던 고2 학평 그 지문에서 이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됐으면은 제가 말하는 것도 지금 이해가 되셨을 거고, 지금 첫 문단 그리고 두 번째 문단 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려봤고요. 그래서 과학적 실제로는 결국 이 뭐냐, 이론적 대상이 실제 세계 안에 존재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과학적 반실제로는 이론적 대상이 실제 세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그렸던 이 플로지스톤이 이론적 존재인데 허구적 존재로 날아갔다라는 것은 사실 뭘로 봐야 될까요? 이 과학적 실제론이라고 보고 이 플로지스톤이 세계 안에 존재한다 라고 믿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말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쵸? 아마 플로지스톤으로 그렇게 실험을 했다면 플로지스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다면은 뭐냐 이게 라부아지에냐? 그 지문에 나왔던 사람이? 아무튼 그 플로지스톤을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마 과학적 실제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연구를 발전시켜 나갔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실제론 논쟁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앞부분 이해를 못하면 이 뒷부분 당연히 이해를 하나도 못하게 되겠죠. 먼저 의미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의미론적 관점은 이론적 어떠한 대상을 지시하는 용어가 관찰적 대상을 지시하는 관찰 용어로, 지금 여기서 이 관찰적 대상, 이론적 대상이 어떤 건지 머릿속에서 알고 있어야겠죠. 그냥 이 단어만 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전혀 아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어 새로 나온 게 의미론적 관점, 이론 용어, 관찰적 대상을 지시하는 관찰 용어, 이런 단어들이 또 새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환원될 수 있으면, 이거 좀 쓸까요? 관찰적 대상, 이론적 대상, 이 녀석은 관찰 용어, 그리고 이론 용어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형이상학적 대상이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이론 용어가 관찰 용어로 완전하게 환원이 될 수가 있으면, 뭐 대체가 될 수 있으면 이라는 말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이론적 대상은 경험적
의미를 지니게 되고 실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되고 그리고 이 존재까지도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반실제로는 이론 용어가 관찰 용어로 완전하게 환원될 수가 없기에 경험적 의미를 결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만 이론 용어는 관찰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서만 기능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미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주요 포인트는 이론 용어가 관찰 용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게 포인트인데,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측 도구로서만 기능합니다. 관찰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만 기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두 개의 관점인 거죠. 그리고 결국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이 이론적 대상, 이론 용어라는 것은 실제로 관찰적 대상, 관찰 용어, 이 존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 과학적 반실제로는 이 이론적 대상을 뭘로 보겠어요? 형이상학적 대상으로 보겠죠. 그리고 과학적 실제로는 이 이론적 대상을 형이상학적 대상이 아니라 관찰적 대상으로 보겠죠.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건 이제 지울게요. 여기서 이 주인공은 이 이론적 대상인 것 같은데 이론적 대상을 실제 존재하는 관찰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로 과학적 실제론이고 이론적 대상을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반실제론이다 라고 여태까지 본 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학적 실제론도 이론 용어가 관찰 용어로 완전하게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대요. 뭐야? 반실제론이 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부분 동의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관찰 대상으로 하고 이론적 대상을 관찰적 대상이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기게 되고 지문에선 그걸 설명해줘야 될 의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는 이렇게 인정하는 이유는 이론 용어가 경험적인 의미를 독자적으로 지닌다라는 말이 또 무엇인지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론 용어가 관찰 용어로 완전하게 환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나도 인정을 할게요. 지금 이 실제론자 입장에 빙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요. 관찰적 대상이라는 녀석은 관찰적 대상이라는 녀석은 실제로 존재를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론적 대상이 관찰적 대상으로 완벽하게 환원이 되려면은 이 관찰적 대상의 이 존재 확인 경험이라는
것을 관찰적 대상의 기준 하에서 만족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조건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론적 대상에서 관찰적 대상으로 옮겨가기 전에 이미 이 이론 용어라는 녀석이 관찰적 대상으로 인정받기 전에 이미 가진다. 뭘 가져요? 독자적인 경험적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미 이걸 가지고 있는데 관찰적 대상으로 환원이 되지가 않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자,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이런 이론 용어와 관찰 용어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음. 관찰 용어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이 관찰 용어라는 것은 관찰적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존재 확인, 경험 이런 것이 깔려 있는데 이론적 대상을 지칭하는 이론 용어도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런 독자적인 경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론 용어, 관찰 용어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오겠죠. 다이아몬드는 단일한 종류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관찰할 수 없는 이론적 대상인 탄소 원자들이 모여서 관찰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론 용어와 관찰 용어의 경계선이 자명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 뭐예요? 탄소 원자 관찰 못합니다. 다이아몬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는 것은 탄소 원자는 이론 용어고 다이아몬드는 관찰 용어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론 용어인 탄소 원자가 모여서 그 결과물이 바로 뭐예요? 관찰 용어인 다이아몬드가 된다 이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론 용어와 관찰 용어의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죠. 또 한 번 더, 이게 좀 어려워?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라고 해서, 또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에 의해서만 관찰되지만 관찰적 대상처럼 존재를 인정을 받습니다. 이는 존재 대상이 인간의 생리구조와 지식상태 그리고 이용 가능한 도구에 따라 상대적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관찰을 할 수 있게 됐다면 관찰적 대상으로 존재를 인정할게. 그런데 지금 인정받은 이 녀석이 과거에도 당연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뭐야? 관찰 대상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고. 이런 것이 인간의 생리구조와 지식상태 그리고 이용 가능한 도구에 따른 상대적으로 설명되는 것, 아니면 상대적으로 관찰적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지정받을 수 있는 것, 지정되는 것, 이런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과학적 실제로는 이론 용어와 관찰 용어의 구분이 이론적 대상이랑 관찰적 대상의 존재론적 지위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부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한 다이아몬드, 탄소 아니면은 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예시를 통해서 이론 용어와 관찰 용어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과학적 반실제론자인 반프라센도가 이름이 아니라 반프라센이 이름이고, 예. 이 반프라센도 관찰과 비관찰을 구별하는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질 수 없으며 경계선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 문장은 왜 나왔을까요?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참, 이 관찰과 비관찰을 구별하는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질 수 없다라는 말은 탄소와
다이아몬드 예시에서 뽑아낸 문장인 거고요. 그걸 나타내는 말이고, 경계선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이제야 관찰이 돼서 이제부터 관찰적 대상으로 인정받는 것을 거기에서 이제 그걸 말해주는 문장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관찰 가능한이라는 말이 모호하다는 것만 보여주지, 이게 그러니까 중간쯤에 이렇게 섞여 있는 녀석들을 구분하는 것은 힘들 수가 있어. 그런데 거기서 거리를 더 벌려봐. 그러면 양 끝에 여기에는 관찰 가능한 녀석, 여기에는 관찰 불가능한 녀석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뭔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구분을 못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런데 끝쪽으로 가보면 분명히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는 이거 보면 좀 웃었는데 대머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대머리는 이거는 말해서는 안 되는 주제거든요. 우리나라는 대머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자, 보시면 이는 머리카락이 몇 올 있을 때부터 대머리인가를 말할 수 없다고 해서 대머리는 없다고 말하는 잘못이나 마찬가지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머리는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쵸? 머리카락이 3개가 나 있으면 대머리요, 대머리가 아니에요?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여기 이 밑줄 친 문장의 뭐 의미에 대한 추론 문제가 나오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 배웠던 대로 아마 뭐 이 뒷부분이 아니라 아마 여기에서 아마 답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제 범위를 확장시키면 되고요. 자, 그래서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는 사람을 대머리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관찰 가능이랑 관찰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결국은 제가 말했던 그 예시를 좀 잘못 좀 이해를 좀 하기 힘들게 만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 관찰 가능과 관찰 불가능한 것이 모호하게 섞여 있는 바로 이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건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건 그립시다.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관찰 가능한 것이 있고 관찰 불가능한 것이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사이에서 뭔가 구분이 모호한 경계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관찰 가능과 관찰 불가능한 것을
뭐 요렇게 풍성충과 대머리 뭐 요런 것으로 대충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몇 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머리는 아니에요. 음? 그쵸? 이 사람은 대머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머리가 뭔지를 말할 수는 있는 거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리고 풍성충이 뭔지를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듯이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이런 탄소나 다이아몬드, 바이러스에 대한 예시는 이 부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 관찰과 비관찰의 영역, 경계선, 뭐 경계선의 변화가 가능, 이런 것은 머리카락이 몇 올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하지만 분명히 풍성충도 대머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은 뭐 대머리인지 아니면은 풍성충인지, 대머리인지 대머리가 아닌지라고 해야겠네요. 대머리인지 대머리가 아닌지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 딱 그 정도지. 너희들의 이야기를 뭐 양극단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이 과학적 반실제론자인 반프라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좀 범위를 좀 영역을 좀 확대시킨 느낌이죠. 과학적 실제론자들은 이게 뭐 이 이론 용어, 관찰 용어 구분 이거를 지금 부정하면서 바이러스와 탄소 다이아몬드 예시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반프라센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과학적 실제론자들이 했던 이 부정은 구분 모호한 영역에서 든 예시이지, 양극단까지 그걸 확장시켜보면 분명히 대머리와 풍성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범위를 확대를 시킨 거죠. 구분 모호한 부분에서 구분 확실한 양극단까지. 자, 그리고 반프라센은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목성의 위성을 관찰하는 경우와 안개상자를 통해 전자의 자취를 관찰하는 경우를 예로 드는데요. 목성의 위성들을 망원경을 통해 관찰하는 행위는 우주 비행사가 목성에 가까이 가서 관찰하는 것과 존재론적인 연속성을 지니지만, 그건 맞죠?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거 보는 거고 목성에 가까이 가는 거는 가까이 가서 보는 거니까요. 근데 안개상자의 증기 맺힘을 탐지했다고 해서 전자를 관찰했다라는 것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가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전자는 전자이론 자체의 특성상 직접 관찰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인 것 같아요. 양극단에 관찰 가능한 것이 있으며 뭐 관찰 불가능한 것이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했던 풍성충이랑 대머리는 예시로 든 거라서 둘 다 관찰 가능한 것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했던 이 관찰 가능한 것, 관찰 불가능한 것에 대한 것은 아마 이 관찰 가능한 것을 목성 쪽으로, 관찰 불가능한 것을 전자 쪽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예시를 들어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과학적 실제로는 이론적 대상이 다시 과학적 실제론으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뭐예요? 당연히 이 이후에 과학적 반실제론인 반프라산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과학적 실제론 논쟁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 실제론, 과학적 반실제론을 설명해주고 A 대 B 구도를 만들어주고 A 그리고 B 그리고 다시 A 그리고 B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론적 대상이 이 A, 실제로는 이론적 대상이 실제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논증으로 기적의 논증을 제시하는데 이 과학 이론이 전자와 같은 이론적인 대상을 도입을 해서 관찰 현상의 발생에 대해서 예측을 성공했어. 이 경우 이를 토대로 야 이거는 이거 써야 이해되겠죠? 아니면 이 그림 가지고 볼까? 이 이론적 대상을 도입을 해서 관찰적 대상에 대한 어떤 과학적 실험을 했는데 그 과학적 실험이 결정적으로 뭐예요? 실제 있는 일을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일에 대해서 예상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그 관찰 현상이 발생을 했어. 그렇다면 이 이론적인 대상은 허구적인 게 아니지 않음? 이를 토대로 이론적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관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경우는 아주 대단한 우연적 일치로서 기적이라고 해석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 대상이 실제 세계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에? 기적의 논증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만약에 이론적 대상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론적 대상은 실제 세계에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러나 반프라세는 과학적 실제론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과학의 성공을 기적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 이론적 대상이 실제 세계에 존재한다고 그렇게 그거를 그렇게 신봉하지 않아도, 과학의 성공을 기적 같은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냥 발전 같은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과학적 실제로는 과학의 성공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론과 대상 세계 간의 동형 관계를 전제할 때만 납득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건 무슨 소리냐? 동형 관계는 또 무엇이냐? 이거는 그냥 동일한 형태를 가진 관계가 아닌가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따로 사전을 찾지는 않고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마 이론과 대상 세계 간의 동형 관계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근데 난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과학의 성공을 자연스러운 형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과학적 실제로는 과학의 성공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론과 대상 세계 간의 동형 관계를 전제 납득 가능한 주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프라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반프라센은 과학적 반실제론자죠. 근데 이 과학적 실제로는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이론적 대상이 뭐예요? 이론적 대상이 실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반실제론자는 뭐예요? 이론적 대상이 반실제, 형이상학적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 게 결국
이거를 말하고 이 과학적 실제로는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 대상은 결국 관찰적 대상, 실제 존재하는 대상이니까 결국 우리가 머릿속에 이론으로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 이론적인 세계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 이론을 적용시키는 우리 세계, 대상 세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론을 우리 세상보다 더 발전된 무언가로 생각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머릿속에 상상하는 세상, 우리가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는 세상, 이것이 우리의 실제 존재하는 세상과 100% 일치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더 들어봅시다. 반프라세는 이론과 세계관의 어떠한 동형 관계, 형태가 동형? 형태가 똑같다는 그 말을 거론할 필요 없이 성공적인 이론만 살아남는다. 똑같다 안 똑같다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다. 성공한 것만 남는다. 라는 겁니다. 진화론적인 설명에서 예컨대 해당 개체의 유전 암호와 환경 간의 동형성 같은 것은 아예 문제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좀만 더 읽어볼게요. 과학 해석에서 진화론적 관점에 선다는 것은 과학 이론을 주위 환경에 순조롭게 적응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그 생존이 결정되는 종에 비유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의 과학이론,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지문에 대해서 30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입을 털고 있고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거를 빌려오자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법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니들 과학적 실제론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적적인 논리, 지금 이 둘이 싸우는 거를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반복해서 이 실제론자들은 이론적 대상을 관찰적 대상, 실제 존재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하고 반실제론자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이 마지막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결국 실제론자들은 지금 이걸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이론적 대상이 관찰적 대상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기적의 논리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론적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라면은 마치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야만 우리 과학이 발전하지 않겠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론적 대상은 실제 존재하는 관찰적인 대상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비실제론? 반실제론자인 반프라센의 입장에서는, 야, 니들 그거 병이야. 그거 거의 강박이야. 병이야.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적 대상이 실제하는 거든 실제하는 것이 아니든 간에 자연스럽게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시기에 어울리게 살아남을 수 있으면 이 진화론처럼 살아남을 수 있다면 살아남았다면 이 이론적 대상이 실제하든 실제하지 않든 그 과학 이론은 성공을 했을 것이고 이것이 굳이 기적일 일은 없어요. 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화론의 입장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진화해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전부 다 기적일 거예요. 그러면 니들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기적이 그냥 아무 말만 기적이지 아무 어제와 내일과 전혀 다를 거 없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지문에 안 나왔지만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추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실제론자는 굳이 이론적 대상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이론적 대상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론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말은 이론적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대상이 형이상학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거 좀 어렵네요, 지문이.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처음 1, 2문단에서 잡았던 이 이론적 대상, 관찰적 대상, 형이상학적인 대상,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 이후의 내용은 사실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딱딱 찝어가지고 준 게 아니라 다른 말로 바꾸고 이렇게 이러한 이 부분 설명할 때처럼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른 말로 정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설명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날 수능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는 지문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냥 조금 까다롭고 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지문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